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확대 일로에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사건이 정관계 로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모피아들이 웃고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 전문가 신장식 변호사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변호사는 2015년 창조경제를 위해서 모험 자본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며 거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옵티머스나 라임 등 자산 운용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고 되짚었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꾼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했는데 이들을 감독할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5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는 창조경제를 위한 모험자본 육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업무 계획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이어 신 변호사는 규제를 푼 이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꿨다며 즉 등록만 하면 아무나 펀드 운용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비의 대상이 있다면 옵티머스 같은 경우 옵티머스, NH투자증권, 예탁결제원, 하나은행 이렇게 4곳이 연관돼 있다. 사기 상품을 어떻게 판매하게 됐고 자료를 제대로 적시해야 하는 예탁결제원은 무슨 잘못이 있었고 왜 수탁은행사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서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어준 씨는 이 사건은 만일 로비가 이뤄졌다면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이었을 거라며 2015년에 판을 짜면서 감독 권한을 금감원에 주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어준 씨는 이 건이 권력형 게이트가 되기에는 액수가 너무 작다. 수천억 원대 금융사기를 해결하려고 5천만 원을 갖고 청와대를 들어간다는 건가? 과거 청와대 수석이 연루됐던 사건을 보면 그냥 수석을 만나는데도 억대가 들어간다. 취재를 해본 사람들은 장난하나 싶은 액수라고 평가했다. 결국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강 전 수석의 주장을 무너뜨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현금 쇼핑백을 들고 청와대 검색대를 통과해 몰래 주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SBS가 보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복합기 임대료 지급 의혹에 대해서도 김어준 씨는 6개월간 월 11만 원, 70여만 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건데 호웃음 나는 액수다. 총리를 지내고 대선 후보 1위를 하는 사람인데 월 11만 원짜리 복합기 몇 달 지원받고 수천억 원대 금융사기를 위해 힘을 써줬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옵티머스 자산 운용 측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특정 물류단지 사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절차상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재명 지사는 관할 시군이 동의해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어준 씨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족과 함께 옵티머스 자산 운용 펀드에 5억을 투자한 것에 대해 거액을 투자했다고 대서특필하는데 그는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장관 측은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봤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거꾸로 연루가 안 됐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그가 연루됐다면 진 장관이 돈 벌었다는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권력형 게이트가 되려면 권력자의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청와대 하급 행정관 하나가 뭘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총평했다. 이처럼 라임 옵티머스 사태 초반의 질문들이 해소되면서 점차 사건의 칼끝은 기레기와 국임당의 기대와 달리 야당과 검찰로 향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